자, 그럼 계속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항공부터 점검할 텐데요. 일단 대표적인 원화 강세 섹터기도 하고요. 최근에 이제 WTI 유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항공주한테는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우호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곧 여름 휴가 다가오고 있죠.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보셔도 좋겠고요.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. 두 번째는 엔터입니다. 이제 엔터 같은 경우는 하이브가 SM 엔터 지분 매각설이 있게 되면서 이 텐센트가 SM의 3대 주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. 그러면 SM은 이제 텐센트가 3대 주주로 올라오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발판 마련이 조금 더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TP는 15에서 17만 원까지 올려잡는 리포트 오늘 아침에 나오기도 했습니다.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. 네, 2차 전지고요. 2차 전지 중에서도 오늘은 LFP, 나트륨 이온 이렇게 소재단에서 강세가 좀 보이고 특히나 LFP 배터리가 좀 더 강하게 움직임이 보입니다.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북미 최초로 K배터리가 전기차 LFP 라인을 깐다라고 합니다. LG 엔솔과 삼성 SDI가 일단 GM의 요구에 따른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. 하지만 이게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테슬라 어제 이제 7%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라는 부분도 아마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세 가지 테마는 열어봤고요. 대표님 어느 쪽 전략을 좀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? 네, 우선 이제 항공주 쪽이 아무래도 밸류적으로 가장 조금 안정화가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다가올 또 원화 강세에 있어서 좀 수혜를 또 크게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우선 이제 환율과 직접적인 또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1,370원대까지 좀 내려오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항공주들의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만큼의 지금 환율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시 한번 뭐 전 고점 부근인 한 1,500원대, 1,480원 이상만 이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우하향 기조로 원달러 환율은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항공주들이 이제 원화 강세 수혜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리스료라든지 연료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이제 달러로 결제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치솟을 때는 항상 이제 항공주들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좀 가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환율 하락과 더불어서 어떠한 그런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항공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현재 좀 조정 구간에 있는 만큼 밸류적인 부담도 좀 완화되는 이제 시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 뭐 이런 기대감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트럼프 정책에서도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.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제조업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네.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해야지 그렇죠. 본인들이 수출했을 때 이제 이익이 많이 남겠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 이제 달러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이제 지향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달러 약세다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이제 대만과의 어떤 협상에서도 대만 달러를 절상시켜라라는 얘기들도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고요.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라든지 이제 엔화 강세, 엔화 원화 강세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이에 따른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주들 중에서 이제 선택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사실 항공주라 그러면은 종류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. 맞아요. 뭐 대형 항공사부터 해서 LCC, 저가항공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굳이 이제 우위를 조금 두자라고 한다면은 이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도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영향이 좀 제한적인 게 저는 대형 항공사 쪽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아무래도 이제 저가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단거리 노선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 단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금 저가 항공사들이 여기저기 막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운임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죠. 그런데 이제 대형 항공사들을 보게 되면은 장거리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사업에 대한 비중을 보면은
그 화물 사업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화물 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.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여행객 수요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물 사업 쪽에서 이제 오히려 흑자를 냈던 이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이제 관세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물동량 증가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HMM이라든지 이런 해운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. 물동량 증가라고 한다면 이제 해운 상선 그리고 이제 그 여객기, 이제 화물기, 이제 비행기 쪽에서도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,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우려 사항은 있습니다. 최근에 뭐 니파 바이러스라든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크게 터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이 호재가 훨씬 더 좀 크지 않을까,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여름철 성수기업과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5월부터 8월까지 이제 항공사들이 가장 또 이제 성수기를 또 맞이하는 만큼 이번 분기 실적도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특히나 이제 WTI 같은 경우에 지금 뭐 $60 수준에서 계속해서 좀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오펙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증산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만큼 이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거죠.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가격은 결국에 장기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이제 그 석유 생산량을 $60 이하 내려올 때까지 감소시키지 않겠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WTI 가격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하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항공주들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트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밸류적인 부담이 완화가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상에 좀 크게 반영이 안 되어 있을 때 지금부터 한번 좀 집중을 해보시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LCC보다는 좀 대형 항공사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